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한국 기독교 청년회 YMCA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며 박민 KBS 사장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YMCA는 광복절에 이승만을 찬양하는 다큐를 KBS가 방송한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 기독교 단체가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규정하는 대목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KBS는 올해 초 이승만을 다룬 다큐 건국전쟁의 대대적인 홍보에 이어 객관성 결여로 독립영화 인정도 받지 못한 다큐 기적의 시작을 광복절 특집으로 방송했다. 두 다큐 모두 3.15 부정선거의 주범인 독재자 이승만에 대한 일방적인 미화와 칭송일색으로 역사를 왜곡했다. 특히 기적의 시작의 역사 왜곡은 매우 심각했다. 대구 10.1 항쟁을 대구 폭동으로 여수 순천 사건을 여순 반란으로 명명해 국가 차원에서 정립된 역사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3.15 부정선거는 부하들이 저지른 잘못이고 이승만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4.19 혁명에 의한 하야를 위대한 결단으로 묘사를 한다.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 혼자 이룬 업적으로 칭송하고 독립운동, 6.25 전쟁, 산업화 등도 모두 이승만이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출연자들은 반민족주의 친일적인 시각으로 이승만을 찬양해온 인물들이고 그 제작 지원은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대한 역사 문화원이다. KBS는 독립영화 심의에서 탈락한 이 기적의 시작을 구입하는데 일반적인 독립영화 구매 비용의 2배를 들였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독재를 찬양하는 방송을 거듭하는 것은 언론 장악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을 통해 민족 정기를 뒤흔드는 일이다. 자, 그러면서 KBS 박민 사장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한 것은 친일 외교라고 규정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까지 우려했습니다. 한국 YMCA는 공영방송 KBS가 독재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던 1986년 전국적으로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친 바 있다. 박민 사장의 퇴진과 KBS의 공공성 파괴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KBS TV 안 보기 운동과 KBS 유튜브 구독 취소 시민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1986년에 이어 38년 만에 또다시 전 국민적인 KBS 시청료 거부 운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YMCA는 1903년에 창립해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시민단체이자 종교단체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규정한 것도 의미가 크지만 광복회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들어간 지금 나선 것도 그 결기가 남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YMCA의 KBS 시청료 거부운동은 현재 시민들의 KBS 분리징수 신청운동과 함께 큰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YMCA 화이팅!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어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실권이 없는 한동훈을 바지 사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약해서 반바지 사장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익히 아시겠지만 한동훈이 한바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을 짚고 가겠습니다. 한 달 전 국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윤석열은 국힘 새 지도부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우리 한 대표 외롭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곧바로 외로워졌습니다. 언론들은 한동훈이 친윤 정점식을 당 정책위 의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김상훈을 임명한 것을 두고 자기 주도 정치를 시작했다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이 임명한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한동훈보다 용산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비공개 회의 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서 한동훈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김상훈은 정부 판단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자, 추경호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지도부는 친윤들이 다수 점유하고 있고 자신이 임명한 인사조차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 회의부터 엇박자는 터져나왔습니다. 한동훈이 폭염 대비 취약계층에 1만 5천 원을 지원하자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추경호가 이래저래서 안 된다고 반박했고 옆에 있던 김재원도 추경호의 말이 옳다며 거들었습니다. 한동훈이 더 당황했던 것은 자신이 임명한 이 김상훈 정책위장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의 이 공언은 끝내 유야무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첫 회의부터
이것은 친윤들이 초장에 한동훈 군기 잡은 것이고 이후 한동훈은 용산에 김경수 복권 반대하는 등 각은 세웠지만 표현도 우회적이었고 갈등설을 의식해서 바로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지 않았다면서 친윤 검사들의 수사 결과에 동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대표만 되면 용산과 차별할 것만 같았던 한동훈은 손발이 다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몇 안 되는 친한 그룹은 기사에서 익명으로 궁시렁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은 가오는 못 참지라며 뽕브라에 이어 60대 이상의 여성들을 설레게 만들 컨텐츠 제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지지율은 계속 낮게 나오고 한동훈으로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는 기사는 나오고 자신이 공언한 최혜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동훈은 제3자 추천으로 가자, 제보 공작까지 수사하자라는 등의 조건을 계속 추가하며 침대 축구에 들어갔고 야당의 압박 수위는 더 올라갔습니다. 한동훈 전담마크맨 이현주 의원은 계속 조건 달지 말고 깔끔하게 법안 발의부터 해라. 10명도 못 모으냐? 라고 힐난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0명 모으기 어려우면 8명만 모아라. 우리가 2명 꺼줄게. 라고 조롱했습니다. 조롱은 잘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장경태 의원은 방송에서 한동훈 용산에 쫄지 마. 라고 응원했습니다. 이렇게 바지 대표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마침 연임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자 이때다 싶어서 공개적인 대표회담을 제안했던 겁니다. 자, 한동훈은 자신을 위해서 어그로도 끌고 지지율도 올리고 용산을 위해 시간도 끌면서 물타기 할 기회로 봤던 겁니다. 한동훈의 물타기 전략은 뭐 뻔하죠. 달을 보라 하면 손가락을 보라고 하는 게 한동훈입니다. 저 손가락 끝에 손톱에 때를 보라며 달을 가리킬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바로 한동훈의 토론 스킬이라면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의제로 올라올 금투세가 대중적으로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니 이재명 대표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이나 분명히 하라고 하면서 합의 도출을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대표 회담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면 한동훈이 또 내줬다, 용산을 배신했다며 분란은 또 일테고 국힘당에서는 동의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담을 생중계하면 자연스럽게 합의 도출은 안 될 테고 이재명과 같은 급으로 노출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어차피 TV 토론에서 결말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이 한동훈의 공개회담 제안을 흔쾌히 받은 것일까? 그 이유는 장성철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재명의 한동훈 바보 만들기다.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대표회담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동훈이 당 정책 결정권, 자기 결정권이 없구나. 내 상대는 한동훈이 아니야. 한동훈 바지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받은 것이다. 이재명은 최혜병 특검법에서 한동훈이 내건 조건을 다 받겠다고 나올 것이며 그럼 한동훈은 돌아가서 국힘당의 의총을 열어서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힘 의총에서 추인할 리가 없으니 한동훈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라 친윤 쪽에서는 이 쇼를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늘도 한동훈을 바지 대표라고 그렇게 미리 차락을 깔아두는 것이다. 하지만 한동훈은 한 건 해보겠다며 혼자 헐떡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대표회담 생중계는 미뤄졌습니다. 한동훈의 짱구대로 금투세 폐지의 선봉장도 되고 최혜병 특검법에 물타고 지연작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과 친윤들의 예상대로 한동훈이 바지 대표로 낙인 찍힐 것인가? 여당의 바지 대표는 또 바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건 이재명과 한동훈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 바지와 한동훈의 싸움입니다. 이 자아분열의 장은 한동훈의 무덤이 된다. 지 무덤을 쥐가 팠다. 마치겠습니다.